밥을 먹고 나면 몇 시간째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경험 있으신가요? 약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 명치가 눌리는 느낌에 편두통까지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유난히 소화가 느릴까?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위산 문제가 아니라 몸의 효소 시스템이 약해졌을 때 생기는 소화 불량의 진짜 이유, 그리고 이 효소 시스템을 되살리는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제가 실제로 10년간 실천해온 루틴도 함께 공유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예전에는 약국에서 소화제를 찾는 분들께 어떤 게 가장 좋은 소화제일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약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줄 뿐 근본적인 식습관과 생활 리듬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반복된다는 걸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약보다는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방법, 즉 스스로 소화하고 회복하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면 위산이나 음식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요즘 연구에서 주목받는 원인은 바로 효소 부족입니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 소화를 시작하는 스위치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성, 염증, 면역 반응 등 생리 활성에 필요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부족하면 소화가 느려지는 걸 넘어서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특히 식사 후 유난히 졸리거나 복부팽만이 심하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효소 고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효소가 부족해질까요? 요즘 우리가 효소가 부족해지는 데는 현대 식습관이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식단은 대부분 가열 조리된 음식이 많고 첨가물이 많은 식품 위주입니다.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쉽게 손상되고 인공 첨가물은 효소의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이런 식단을 유지하면 우리 몸속 효소는 점점 고갈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효소는 단백질이라 위산에 다 분해된다는데 그럼 효소식품을 먹는 게 의미가 있나요? 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위에 들어가면 대부분 분해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효소가 작용하는 조건이 달라서 장까지 내려가는 효소도 있고요. 음식이 들어가면 위 pH가 일정 시간 높아지기 때문에 식품 효소가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효소는 몸 안으로 흡수되어 다른 효소를 생성하는 재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효소는 우리 몸의 소화를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소화 과정에서 큰 덩어리의 음식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 화학 반응에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에너지 언덕이 있습니다. 효소는 이 언덕을 낮춰서 더 많은 음식이 쉽게 분해되도록 도와줍니다. 즉, 효소를 함께 섭취하면 위에서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줄고 식후 더부룩함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소화 효율이 낮아서 섭취한 단백질로 얻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다면 20에서 30은 소화 과정에서 소모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에너지 부담이 큰 영양소죠. 이때 효소가 함께 작용하면 이 화학적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효소는 아주 예민한 단백질입니다. 50도만 넘어도 활성이 떨어지고 70도 이상에서는 거의 사라집니다. 된장국이 팔팔 끓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속에서 살아있는 효소들은 대부분 파괴됩니다. 하지만 같은 된장이라도 전통 발효된 생된장에는 여전히 효소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끓인 된장국보다는 한 숟가락 생된장을 곁들이는 게 훨씬 효소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효소는 과일, 채소, 발효식품 속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 키위에는 액티니딘, 파파야에는 파파인 같은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단순한 소화를 돕는 수준을 넘어 항염, 항산화, 세포 보호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브로멜라인은 염증을 줄이고 혈전을 녹이는 데 도움을 주며 항암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보면 효소식품이 단순한 소화 도우미가 아니라 몸 전체의 염증 반응과 세포 균형을 조절하는 생리적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소화제를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식사 전이나 중간에 과일을 자주 챙겨 먹고 배달 음식을 먹을 때는 작은 식습관을 더합니다. 치킨에는 생양파, 피자를 먹을 때는 콜라 대신에 탄산수에 매실액을 살짝 섞어서 마십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제 위를 훨씬 편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위장관의 부담이 줄고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운동도 공부도 한 번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식습관도 마찬가지예요. 효소가 부족한 식사를 반복하기보다는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더해보세요. 작은 변화이지만 우리 위장은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낍니다. 오늘은 소화불량의 진짜 원인과 몸의 효소 시스템을 되살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화제를 먹기 전에 내 효소를 지켜주는 한 끼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내 몸이 편안해지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